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마음을 상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의 상처를 도망갈 수 있었나 뒤돌아보니까요. 원고를 읽어보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모두가 없다.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은 있다라고 합니다. 안정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를 좀 덜 받는다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자존감이 강해서 상처를 좀 덜 받으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십니까? 오늘 혹시 또는 최근에 2014년도 들어오셔서 투자 손실이 생각보다 많아지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 승천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고 멘토분들과 종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멘토링을 하신다면 치유가 금방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증상들이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시장은 조정을 받을 준비를 하다가 다시 외국인들에 의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7.66포인트 상승 마감한 1978.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밥 하락 마감한 0.86포인트 하락 마감하면서 528.37포인트로 종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3.5원 상승 마감한 1068.8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시장 역시도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의 수급 변화 추이도 상당히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선방을 했는지, 아니면 개별 종목 장세가 왔는지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까지 운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가 제가 멘토님의 성함을 얘기하기도 전에 CJ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지주사 성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7.11%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CJ가 대형주를 운영하는 가치투자에서 이호열 멘토가 25.5%로 지금 최대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려개발 0.57%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10%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 약고암 마감하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2%의 고수익률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케미칼 6.7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권을 좀 더 올려주면서요, 8.77%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재지가 4.4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수익률 3.6%로 들어왔고요. 팜스토리 목표가를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손절가를 매수가인 1,410원보다 10원 아래인 1,4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겠고요. 수요일 승천주 완리 2,7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요일장 승천주 GNC 에너지입니다. 1,1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GNC 에너지가 오늘 4.95%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 5%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나스미디어 2.1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8.6%의 수익률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2의 명예전당 금메달 종목군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테스나가 2.2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11.4%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이혈멘토의 CJ가 25.5%로 껑충 뛰어올라서 2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병군 멘토 또다시 순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중공홀딩스 22.3%, 예병군 멘토 SK네트워크스 17.2%로 4위를 기록합니다. 정동욱 멘토의 팜스토리 오래간만에 다시 5위권에 들어오면서 13.5%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30.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이상로 멘토의 IG비전 45.1%로 목표가 도달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은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시장이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10시까지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되고 나서 북한이 또다시 4발의 미사일을 지금 발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분들의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신 두 분은요, 바로 금메달에 빛나는 이상로 멘토, 그리고 또다시 수익률 베스트를 장악하고 계시는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의 수익만 보면 정말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일단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외국인의 어느 정도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됐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1960포인트, 62포인트 부분이었는데요. 같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자체를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의 돌파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장이 좀 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더 전망을 좀 하는 바고요. 가장 크게 과매도 구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196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응축된 에너지, 그리고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가 어느 정도의 바닥권 영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바로 이 외국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바고요. 그래서 여기 돌발 변수가 있다면 방금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북한에서 미사일 4발을 쏘았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내일 돌발 변수로 작용을 하되,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영역으로 향한 베팅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중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잠시나마 코스닥보다는 다시 한번 더 코스피 쪽으로 어느 정도 영역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바고요. 지금까지 지수 관련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관망 심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보셔야 되고, 여기에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완성차 업종, 그리고 화학주 같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수혜를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잘 마무리가 됐고, 또다시 이제 적십자와의 일본과의 회동도 얘기, 좀 햇볕 정체처럼 좋아진 분위기였는데요. 왜 오늘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월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좀 조심해야 된다, 먼저 언급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자, 오늘 왜 쐈을까도 좀 들어보고요. 추가적으로 도발 가능성, 그리고 내일장 영향 얼마나 클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상태로 보면 장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훈련에 의해서 이제 독수리 훈련까지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경고 조치겠죠. 그러니까 긴장과 완화, 당근과 채찍, 요 두 가지의 어떤 전략적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근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늘 해왔던 짓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장은 맷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맷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크게 영향을 미칠 구간도 아니고, 외국인이 봤을 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보다는, 뭐,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그 정도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조금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화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보다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의해서 또다시 내일 단기 트레이딩, 단타가 가능한지 일명 그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결국 북한이 미사일을 쏟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가지고 남북 경협주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또다시 이 전쟁 관련주의 방산주들 영향력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예병군 멘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예, 일단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조금 찬물을 끓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내일 갭 하락이 예상이 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갭 하락의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갭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악재가 드러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선침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뭐 지금 뉴스가 나온 이후에 갑자기 추격 매수라든가 그 다음에 추격 매도, 이거는 뭐 별로 옳지 않은 자세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3, 4월장의 어떤 강한 상승장을 예상하시면서 그냥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어떤 중기 트레이딩 관점을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멘토 사실은 오늘 흐름을 보면요. 이 전쟁 관련주의 방산주들은 조금 위축되면서 눌림 정도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 쪽으로 이제 조정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 이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양봉을 또 만드는 종목군들도 몇 종목들이 속출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 이 미사일 발사 하나만으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주가의 이 영향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남북 경협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테마성 제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한다면 현재는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종목군이 바로 지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IT 업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IT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지수 관련주로 봤을 때 어땠나요? 바로 시장의 리더격을 차지하는 종목군들이 지금까지 소외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별적인 테마,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 좀 더 오버가 되면서 조금 오버슈팅이 조금 나왔다는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었고요. 남북 경협주가 오버슈팅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단기적인 눌림을 주더라도 일단은 이런 테마성 재료는 지금부터는 조금 추세적인 부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로만손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손 한번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일단은 바닥 시그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시청자분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조금 만들어 왔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삼로기법에서 하단 밴드는 여기 부분이구나, 우리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시작을 한다면 파동 자체가 첫 번째 큰 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파동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저항권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두고 간다면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눌리는 구간이라도 급하게 쫓아가지 말자. 일단은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협주와 방산주의 영향력 부분을 봤는데요. 두 분 모두 다 지금 우리가 내일 부분에 단기 이벤트성으로 추격 매수해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 자신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질문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영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통 기술적 분석이나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단기 고점이라고 형성됐던 자리가 1950에서 60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뛰어넘었고요. 선물 시장 역시도 256포인트대 초반부가 다시 한번 257대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미사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다시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 급락이 나올까요? 예병 멘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직은 실무자 회의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북한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남북도 적십자 회담의 실무 회의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육자 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남북 관계가 급변하게 급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뭐 굳이 지금 관점에서 다시 확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의견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이 이벤트 때문에 급락의 우려, 두려움을 갖지는 말자 예병군 멘토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의 분위기, 영향력. 네, 현재 1960포인트에 대한 지지권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은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분위기에 베팅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비중을 늘려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결국 장 후에 5시경쯤에 이제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요. 큰 영향력 없다, 갈 길 간다라고 하시니까요. 찬물 끼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략, 그리고 멘토분들과 함께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시장에 마지막 이슈 하나가 좀 있었으면 시장을 사실은 오늘 강하게 들어 올린 것은 업종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이 시동을 걸고 제대로 그냥 과속 준비를 할 준비는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외국인들의 집중이 됐던 자동차입니다. 앞으로 향후 의미 있는 상단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데 수급도 외국인이었다라는 거겠죠.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주도 업종으로 좀 갈 수 있는지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해외 쪽에선 있습니다. 예병 멘토. 예. 현대기아차 아직 지금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만 주도주군, 즉 시장의 3월, 4월장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주군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대기아차 충분히 주도주군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자리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동차 쪽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연료에서 이제 전기차 에너지,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지금 현대기아차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동차는 또다시 한 번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차가 어떤 또 새로운 그 패러다임과 적응해 나가면서 주도주군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대로 시동 걸어서 이제 과속 악셀레이터 페달 더 밟고 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 업종? 네,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물론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슈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현재 가는 이유는 바로 중국적인 모멘텀이거든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 좀 더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차트로는 거기에 대해서 바닥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 오를 때 상승할 때는 바로 첫 번째 화살표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첫 번째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바닥권력을 확인해주는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삼로기법의 바로 하단 밴드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기아차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한번 보시면 하단에서 꾸준히 어떻습니까? 꾸준히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다시 한번 과매도 권역으로 해당하는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복구를 해주는 모습이었죠. 거기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바로 외국인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봤을 때 기아차 아무리 적어도 6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시장을 좀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다. 그래서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제외해 놓고 보면 지금
이 업황 중에서는 자동차와 중공업, 과연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병군 멘토는 주도권 잡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관점이고, 이상로 멘토는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중공업을 가격 매력에서 살까, 아니면 자동차를 살까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업종이요, 신규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예병군 멘토. 예, 저는 자동차 업종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제 스마트 기기화되는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스마트카, 그런 스마트 기기화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조금, 초점을 세워보신다면, 지금 강한 상승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도주군을 반드시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해도 된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는요? 네, 자동차 부품 좋습니다. 여전히 바닥 시그널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좀 더 비중에 현대차, 기아차 쫓아가기 버거우신 분들 자동차 부품 쪽으로 살짝 눈을 돌리셔도 충분히 수익 거둘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완성차, 특히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자신있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요, 너무 추격보다는요, 조금 살짝 눌렸을 때 주도 업종 가능성을 열고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핵심적인 한 종목을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네, 일단 저에게 금메달을 준 IG비전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이번 주 제가 출연하기 전에 이익 실현을 좀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IG비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실적적인 분위기가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 그리고 4분기에 결산 실적에서도 흑자 전환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 267%가 올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PER, 바로 EPS 기준 PER은 몇 배일까요? 8배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IG비전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자, KT,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LGU+, 자, 3사가 좀 있으면 영업 정지를 또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알뜰폰에 대한 테마성 재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익절가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현재 자리에서 이익 실현도 상당히 깔끔한 선택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로 멘토 나머지 세 종목, 지금 포트에 있는요, 빅솔론, 삼진제약, 나스미디어는요, 보유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홀딩하는 전략을 좀 주시겠고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월요일 날 승천주로 말씀을 드렸던 테스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나가 월요일 승천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그 다음날 바로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스나는 이제 바닥권을 탈피를 해서 상승적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상로 멘토의 금메달을 뺏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강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해 주십시오. 예.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이 동계올림픽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승천팀에서 계속 이 금메달 탈환 전략이 좀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멘토링 하시면서요, 수익으로 같이 웃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 준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발견 신바다에서는요, 최근에 한참 화두가 되고 있고, 오늘도 부스가 불이 났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뒤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먼저 우리가 좀 파헤쳐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S5가 출시가 되고 나서 뜯어서 어느 종목이 집중적으로 납품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습니다. 카더라 부분은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병군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문난 잔치 갤럭시 S5 먹을 것 많다. 별로 없다. 이런 주제가 선정이 됐고요. 자, 기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5가 공개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최대 관심사였던 삼성 갤럭시 S5는 그동안 언급된 옵션들 중 가장 낮은 사양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혁신보다는 실적을 택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갤럭시 S5의 스크린 사이즈는 0.1인치 커졌고 후면 커버의 패턴을 입혀 디자인 변화를 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에 상급된 홍채 인식, QHD 디스플레이, 자기공진 무선 충전 등 하드웨어적 새로운 기능들이 포함되지 않아 전 모델보다 개선됐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좀 많고 탈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예병 멘트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RF택입니다. RF택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트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삼성전자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다라고 탑픽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기능 부분도 분명히 지금 갑론을박이 좀 많고요. 또한 출시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 가격 있죠. 여기에 지금 사실은 좀 많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단가 압력, 지금 납품이 들어가 있는 S5에 그 5 모델에 납품이 이미 들어간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단가 압력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출시 가격이 너무 심해서 이 얘기도 있거든요. 예병 멘트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갤로트 이제 4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5는 그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바와 같이 이제 스마트폰의 진화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맞습니다. 결국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떤 최상의 모델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큰 혁신의 변화는 이제 홀로그램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조금은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본다면, 이제 더 이상 디자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3월장부터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IT 부품주 쪽에서, 또 좀 급락이 나왔던 것은 이제 디자인 측면에 대한 실망감이겠죠. 그리고, 그런 우려들이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인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무선 충전이라든가, 그 다음 이 하드웨어적 개선 방법들은, 당연히 이제 다음 모델이나, 그 다음에 갤로트 4에서 아마 소개가 될,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변화된 부분을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준비한 PPT 보시게 되면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 지문인식은 뭐 지금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큰 뭐 새로운 기술이냐 신혁명이냐 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좀, 뭐냐면, 심박 체크 기능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기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기기라는 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유헬스케어하고 같이 연동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박 체크 기능이 아마 시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능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것이다. 요 점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지금 갤럭시 S5의 어떤 가장 큰 혁명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웨어러블 컴퓨팅의 발전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요거까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스마트 기기가 이런 이제 고급 정보들을 서로 이제 병원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헬스케어까지 자연스럽게 좀 접목이 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실망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이제 쏟아져 나올 기능들이 많고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갤로트 이제 4에서부터 차근차근 실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기대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RF택을 어떻게 보면 탑픽 종목으로 꼽아온 것도
그것 때문에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탑픽 종목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는 S5 출시 결국 나왔는데 시장에 오히려 좀 극찬보다는 혹평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네, 안전빵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혁신보다는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측면을 항상 어느 정도는 애플 따라잡기를 많이 하는 삼성이지만, 디자인 면에서도 이제는 갤럭시라는 어느 정도 통상적인 디자인을 뛰어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분위기 자체는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G도 비슷한 분위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대신 우리의 예상치만큼은 다 도달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만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4나 똑같습니다. 갤럭시 S4와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카메라가 눈에 띄죠. 카메라가 1300만 화소였는데 이번에는 1600만 화소고, 그리고 찍을 때 포커스 기능이 좀 더 빨라졌다라는 거, 그런 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문인식이 들어왔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하단에 무선 충전은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케이스도 안 됐고요. 대신 방수 기능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갤럭시 S4도 방수가 되는 모델이 바로 갤럭시 S4 액티브라는 모델이 있었죠. 거기에 되면 완전 방수라는 기능이 좀 더 추가적으로 삽입이 되면서 방수도 확실하게 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심박 센서도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웨어러블 기기와의 어느 정도 연계성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 바로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5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 화면에 갤럭시 S5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갤럭시 S5에 대한 수혜 종목군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된 종목군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삼성이 한번 갤럭시 기어가 나오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죠. 완전 혹평이 쏟아지면서 실패를 했다고 보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한다는 거죠. 돈 안 되는 장사에 2번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번 이상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지금은 상당히 작은 시장이지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연컨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수혜군, 그리고 갤럭시 S5에 해당되는 수혜군,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메모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군이 어떤 기업이 납품을 했는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가상의 추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유출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유출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갤럭시 시리즈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갤럭시 S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조금씩 횡보를 하면서 실적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S2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 번 더 실적 확인을 통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S3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갤럭시 S4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갤럭시 S4가 조금 달랐던 점은 미리 실적 확인에 대한 폭은 짧았고 대신 기대 감소 구간이 빨리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의 성숙기가 접어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혹평이 쏟아질지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라고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미 하단 권역을 지지 테스트를 받고 난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휩소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더욱더 빠지더라도 저는 130만원이다. 130만원 밑으로 빠지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호적거리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S5거든요. 갤럭시 S5에 대한 부분이 이미 지금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스마트폰의 성숙기로 인해서 주가는 갤럭시 S4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는 횡보권역에 들어가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분명히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 가장 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삼성전자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S5 전반적으로는 좀 일단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실적 추이가 나오고 나서 이제 판매 대수가 얼마나 됐느냐, 같은 기간 대비해서. 그래서 S1부터 S4까지 나왔을 때 그 대비를 봤을 때 이제 주가 추이를 이상로 멘토가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탑픽 종목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 무선 충전이 이제 탈락은 일단 됐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채택은 못 됐는데요. RF 태그를 언급해 주셨는데 탑픽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다음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 봐야 되겠죠. 늘 무선 충전은 그 다음 시장의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제 갤럭시 S5에 이제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왔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 버렸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모델에 대한, 즉 갤로트 4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기술은 결국은 가야 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심박 관련된 지금 다양한 기술적 부분이 또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배터리 부분에 추가 보완해야 될 분명히 필요성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발전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다양한 쓰임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도, 그리고 심박수, 그 다음에 UL 스퀘어 쪽, 그 다음 게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밴드, 뭐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지금 이 스마트폰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활용되는 측면에서 하루 종일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늘어나고 있는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무선 충전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충분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RF택이 왜 탑픽 종목이었는지 상세하게 좀 들으셨고요. 이제 이상로 멘토의 탑픽 종목,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결국 삼성전자다, 안정적인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삼성전자라는 것 때문에 주가 추이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수가 196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좀 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빼놓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에 의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같이 키를 맞추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더 말씀을 드리는 분위기고요. 지금 LG에 바로 G 프로2가 나왔습니다. G 프로2 같은 경우에는 3기가를 채용을 했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는 2기가를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램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말인 즉슨 반도체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좀 더 안에 내적인 부분을 본다면 2014년 바로 태블릿 PC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갤럭시 S5라는 이 두 가지 호재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자, 태블릿 PC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 추이하고 같이 보시면 지금까지는 갤럭시 S3 그리고 갤럭시 S4에 대한, 오로지 갤럭시에 대한 분위기가 삼성전자 주가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태블릿 PC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서 올라간다면 현재 있던 158만원짜리 돌파를 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돌파가 안 나왔다는 것은 태블릿 PC에 대한 점유율만 살아난다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건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갤럭시 S5가 아무리 혹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판매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여기에서는 더욱더 빠지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130만원 밑으로는 우리가 매수권역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로면 또 그러면요. 결국 S4까지 우리가 흐름을 보면 하이엔드, 결국 이번 S5도 고사양 스마트폰이란 말이죠. 네. 그 관점으로 보면 이제 한 거의 계속 100만 원대 육박할 비싼 고가 폰의 마케팅으로 전략을 했는데 사실 가격 때문에 지금 당황했어요. LG전자의 뭐 G2가 오히려 더 비싸게 됐고 현재 기준에서요. 그러니까 80만 원대로 지금 출시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리담회로 실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제대로 영업 전략을 굳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갤럭시 S4에 우리가 갤럭시 S4도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1000만 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4000만 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점을 조금 더 본다면 항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애플 따라잡기라는 분위기가 불었다는 거죠.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OPM은 26%, 28%까지 나타나고요. 거기에 삼성전자는 16%에서 18%까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게 맥시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LG전자라는 그리고 다른 여타의 중국의 하웨이라는 그룹과 한번 비슷하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하이엔드급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삼성전자만 유독 비싸게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 저가형 모델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가격적인 정책 자체는 조금 낮게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글로벌적인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렇게 말이 많았던 고가 마케팅 전략을 접고 삼성전자가 올해 화두로 했던 것은 이제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실적을 좋게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 초석의 스타트를 지금 S5가 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비싸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갖다 붙였겠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런 개념을 봤을 때 하이엔드급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자, 왜 3기가를 채택 안 하고 2기가 메모리 채택을 했을까요? 그런 거 한 개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인 사양에서 그냥 하이엔드급이라는 거지 최고사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사람 같은 경우에 손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다음에는 다른 부분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상당히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아이폰을 넘어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어느 정도 장악을 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한 가격적인 정책은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 추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식약청에서도 4월 출시 문제 없다, S5 출시를 강력히 언급을 해줬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싸진다라는 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좋아지는 현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발견 신맞다. 좀 소문난 잔치인가 아닌가 확인해봤는데요. 갤럭시 S5 먹을 것 많다, 별로 없다, 두 분 모두 다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상 모멘트는 현재 갤럭시 이제 시작이다, 가격 매력 부분이 발생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예병 모멘트 하지만 결국 가야 될 기술이 채택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면 스마트폰 성장 한계에 대한 우려는 기울 뿐이다. 그렇다면 기대감으로 대응해보자. 무선 충전 RF텍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해서 또다시 수익률 배틀을 붙게 되는 부분이죠. 내일장 승천주 시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가 세운 메디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이 종목.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추천주로 들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운 메디칼,
이번에 금메달 방어전으로 어느 정도는 이 종목군이 은메달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고요. 그만큼 삼록이법의 재해석보다는 조금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세온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 업종을 하는 회사인데, 자, 메인 의료기기가 아니에요. 세온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번외적인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틈새 시장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 기업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쓰게 된다면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시장 진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세온메디칼이 내수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매출 자체가 지금은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중국에 이미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100% 자회사가 진출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상당히 중국 내수 시장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 같이 보시면 지금 자, 일단 세온메디칼의 주요 제품군인데요. 기관용 튜브 카테터 및 식도 청진기, 그리고 뇌척수형 카테터, 그리고 위장용 튜브 카테터, 비뇨기과용 튜브 카테터. 자, 특징적인 부분이 뭡니까? 지금 관 같은 거라는 거죠. 고무관. 예? 흔히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그런 고무관 같은 거를 뜻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온메디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범위를 본다면 지금 세온메디칼은 중국 쪽의 매출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자, 인구 고령화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젊은 인구 바로 10대에서 30대가 글로벌적으로 느는 인구가 아니죠. 늘고 있는 인구는 바로 60대에서 80대 사이가 늘고 있는 인구입니다. 인구 고령화를 본다면 세온메디칼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기술적 분석 곧장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상단에 있는 삼록이 밴드 자체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구간인데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루어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단 밴드를 여전히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그런 동목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N자형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매수가 곧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중간 밴드 선 자체를 매수가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4,850원을 매수가로 정해드리겠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5,350원 바로 신고가입니다. 신고까지 홀딩하는 자세,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단에 4,650원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세온메디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온메디칼의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가격 포인트, 매매 포인트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온메디칼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서 있던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거래량이었다는 거죠. 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몇 년 만에 오는 상태입니까? 바로 2년 만에 오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돌파 구간입니다. 자, 이때보다 지금 실적은 어떨까요?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의료기기 업종의 특성상 프리미엄이 좀 더 붙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바로 바닥권은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바닥 신호가 있었고,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본다면 최소 바닥권에서 2배 이상 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제가 말씀드렸던 5,300원이 그냥 있는 목표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계산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계산법이 바로 5,300원이라는 거.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내일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급등하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대신 매수가만 확실하게 4,850원 지켜주시고 1차적인 목표가도 5,350원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세온메디칼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은 굉장히 지금 좋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실적보다는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성장성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의 어떤 세운 메디칼의 어떤 지금 현재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중국 쪽에 신규적인 진출을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100% 자회사가 3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실적으로 기인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키포인트를 잡는다면 바로 중국의 인구, 도시 인구 자체가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 살던 인구가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가벼운 병에서부터 항상 의료기기에 대한 관은 누구나 다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링겔 한 개를 맞더라도 바로 의료기기 간이 들어가고요. 그런 제품 자체가 바로 세운 메디칼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목군이다. 미치고 있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예병근 멘토의 질문에 이상로 멘토가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세운 메디칼 기술적 부분도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희가 마치기 전에요,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승천 조민규 멘토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진행을 했고요. 금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기업탐방 조민규의 신규 런칭 장중 공개 방송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샘플러스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멘토링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 예병근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쌤 김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